황교안 대표 단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김병민 교수님, 지금 황 대표의 건강 소식이 일단 들어도 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맞습니다. 상태입니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 같고요. 예. 일단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누워서 제대로 된 거동이 어려운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제대로 말을 건네기까지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은데 단순한 일반적인 국회 로텐더홀 등에 대한 단식이라면 6일차 이 정도까지 상황이 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계속해서 이 밖에 있는 야외 공간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영하의 날씨고 또 바람도 굉장히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사실 지금부터는 언제 어느 순간 이 병원으로 응급하게 실려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의 상태까지 왔다라는 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올린 SNS 보면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식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방문을 해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제대로 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경로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더 걱정, 저희가 더 걱정이 강제로 병원을 옮기세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황 대표를 지지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지금 이해찬 대표 어제는 이낙연 총리 갔었고 이번엔 여당 대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제대로 된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단식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뭐 가끔 쓰는 그런 방법이지만 이게 아무리 그 단식의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요. 예. 그 반대편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악화되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있고 또 여론의 어떤 항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단식하는 이유는 어떤 명분을 찾아 단식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의도했던 걸 이룰 수 있는 게 이제까지 이제 단식이었고 또 상당히 또 목표를 이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이해찬 대표도 갔지만 이거 굉장히 뭐 패스트트랙 이미 올라가 있고 본회의에 다 안건이 상정되기로 애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미 올라간 거에 대해서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그 접점이 전혀 없어요. 이걸 뭐 의원 정수를 뭐 몇 면에서 몇 면을 하자 이렇게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 협의가 되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간격이 있잖아요. 너무 크다는 얘기죠.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해찬 대표도 가서 뭔가 협상을 하고 뭔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어떤 단식에 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예. 여당 대표로서는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지만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보수층, 집토끼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유치랄지 지지를 얻는 데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단식으로서 어떤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렇게 하고 건강은 굉장히 악화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통과하게 되면 예. 사실은 오히려 저 단식에 뭐 시작할 때도 명분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지만 예. 오히려 그게 본인한테 좀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단식을 시작을 했을 때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김병민 씨, 지금 상황은 황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워딩에서도 조금 변화의 느낌이 느껴지고 당내에서도 이걸 좀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내부 결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게다가 황교안 대표가 사실 지금 와선 단식의 결과를 보건대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 단식 투쟁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까지 예.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가 급도로 악화되고 있는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한국당 내에서 지금 현재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을 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던 속내, 내가 실제 단식을 시작하게 됐던 주요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명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정신은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 모든 몫이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언론의 주목도를 받으면서 왜 선거제도 개편에 목숨을 걸고 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력을 당겼다라면 그 이후의 몫은 다시 정치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정치인들의 목들을 다 같이 나눠 갖게 된다는 측면 속에서 예. 황교안 대표 이번 단식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으로 예. 흘러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시작한 이후로 뭐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나 이런 말들이 쏙 다 들어갔죠, 언론에서.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황 대표가.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예배에는 참석을 했다. 글쎄 이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여기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사실 보수통합의 길을 막은 거 아니냐, 또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친구를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은 친구들하고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적하고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게 정치고 그 손을 잡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어요? 예. 근데 황교안 대표의 지금 모습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보수통합 가능성까지 다 차단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선거법 문제, 공수처 문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협상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협상을 할 여지를 차단해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걸 다 철회하라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나경원 예. 원내대표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협상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차라리 단식하는 게 더 협상을 할 여지를 차단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평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뭐 정치의 어떤 움직임만 생각하지 말고 예. 좀 여야 사당하고 어떻게 선거법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공수처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협상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고 예. 차라리 지금 여야 사당이 서로 간의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의원 한 10명이나 20명만 적극적으로 뭐 자유한국당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패스트트랙 다 부결되는 겁니다.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정상에 대한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방해를 조금 받았던 모양입니다. 영상을 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마이크에서 올리는 멀리서 들리는 소음들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와대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지율에도 반영이 될까요? 황 대표의 김종인 선생님 지금 보면 이 지지율은 황 대표의 단식 내용이 반영된 지지율일 거 아니에요? 반영된 것입니다. 예. 네, 사실 황교안 대표가 227 전당대회 이후에 그 가장 처음 먼저 선택한 게 장외투쟁이잖아요. 예. 장외투쟁일 때 5월 6일 33.8% 그리고 조국 전국 때 9월 16일 삭발식으로 중도층이 여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식 투쟁으로 보수층이 집도끼는 결집시켰습니다. 약 한 3%포인트로 한 60% 중반으로 이제 지지율이 나왔는데 외연 확장은 실패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3%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이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이나 한국당이 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